기지개 좀 피세요. 네.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예, 앞에 벌써 여성아동간호학이랑 그 성인간호학 우리 이진 에스더 교수님 나오셔서 해설을 막 해주시는데 저도 좀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이렇게 찔리더라고요. 막. 왜 찔리냐면 이건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잘 맞추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뭐 이미 교수님도 격려하셨겠지만 이 시험을 공부하고 끝까지 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다 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해설 강의 이런 자리에서 또 이걸 복기를 하다 보면 만감이 교차하거든요. 그거 내가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저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미 뭐 시험 치고 나서 지금까지 그랬을 수 있는데 그걸 또 이제 하나하나 다 막 해부해가지고 다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앞에서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이거 답이 이겁니다. 선생님 이거 썼으면 틀렸어요.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볍게 경향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지역이나 정신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우리가 공부했던 커리 안에서 어떻게 다뤄졌었는가는 자료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간략하게 제가 방향성 내지는 경향성, 이제 선생님들이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이 기출 해설은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 이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필요 없이 그렇게 학교로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일단 올해 시험에 대한 것을 그냥 총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가장 먼저 보시면 여기에 첫 번째 문제, 자, 1번 문제를 보면 제 생각이 많이 나셨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의외였던 건 뭐냐면 여기 1번에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새천년 개발 목표의 성과, 이게 밀레니엄 MDGs라고 해서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MDGs가 있었고 SDGs가 현재의 그런 방향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 중에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반갑게 이거는 김동현 교수님한테 들은 거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많이 미뤘던 문제거든요. 그렇죠? 중요하게 다뤘던 거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래요. 문제가 정말 각 단원마다 중요한 것들만 막 출제가 되면 좋은데, 막상 시험에 출제된 거 보면 중요한 것들,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거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싹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중요한 거를 배치한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여요. 아마 여성아동 성인간호학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정신의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상당히 근데 문제가 잘 구성이 됐다. 이전보다 임용 문제의 퀄리티가 좀 높아졌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2교시 4번 문제죠. 4번 문제 보면 이제 증상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의 명칭을 쓰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준비하고 연습을 했던 거라, 정신간호에 있어서 증상에 대한 걸 쓰는 것은 뭐랑 관련되죠, 선생님들? MSE랑 관련되죠. 멘탈 스테이터스 이그제미네이션과 관련해서 MSE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또 써놓고 그것을 뭐라고 명칭을 쓰느냐, 이런 이제 연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이것은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2교시 5번 문제. 2교시 5번 문제는 뭐였어요? 디귿과 니을에 보면 기계적 전파와 생물학적 전파였는데, 이거 제가 실전모고에서 딱 그 부분을 문제로 냈었어요. 그죠? 실전모고 잘 풀었으면 아마 많은 부분 지역은 즐겁게 좀 뭐 문제를 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기대를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뭐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봤다고 하더라도 막상 시험장에 가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난이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조금은 좀 편하게 시험을 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기억은 뭐죠? 기억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이걸 내는 거는 법령 관련된 문제로서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사실 계속 바뀌었던 거 아세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코비드-19이 원래 2급이었다가 4급이었다가 뭐 계속 이게 바뀌어가고, 사실은 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은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요. 이걸 문제로 낸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예요. 하지만 뭐 내겠다면 내는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기준들, 뭐 감염병 예방에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 2023년 일부 개정,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23년 일부 개정이 24년 개정이 또 있고 이후에 또 개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제가 강의 때들 말씀드렸잖아요. 법령 개정 관련된 거 문제 낸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요렇게 냈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 여기 니은에 들어가는 거 제가 아마 가다반에다가 감염병 환자 이렇게 썼었는데 감염병 의사 환자가 정확한 답이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2교시 5번 문제. 2교시 5번 문제 5번 문제였고 2교시 7번 문제죠. 2교시 7번 문제. 7번 문제는 살짝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탈했다. 이게 이제 제가 선생님들 강의하면서 우리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강론서라든가 또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을 참고하지만 뭐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고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좀 활용된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귀인 양식, 귀인 이론에 관련된 부분인데 정신간호학 책이나 또는 우리 지역사회간호 안에서 귀인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학에서는 아마 귀인 이론을 배우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다뤘다는 것 자체가 좀 예외적인 부분이었고 그것을 제외하고 기억해 보면 머리 아프다 또 배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증상에 대한 그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선생님들 요거 자체를 보면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정신과적인 증상으로서 신체화에 해당이 되죠. 전환이나 신체화냐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신체화입니다. 왜냐하면 전환은 특정한 뭐예요? 눈이 안 보인다거나 귀가 안 들린다거나 팔이 안 움직인다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비교를 하는 측면하고 관련해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에게 보통 드렸던 문제가 이거예요. 꾀병과 장애의 차이인데 꾀병과 장애의 차이를 기술하라고 할 때 대부분 비교됐던 대상 질환이 뭐였죠? 허위성 장애, 인위성 장애, 그렇죠? 자, 근데 인위성 장애나 허위성 장애에서도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 증상이 보상과 상관없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들 거기서 이제 보상을 인지한다, 인지하지 않는다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이걸 좀 더 브로드하게 답하면 강론서들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의식의 수준이다, 의식의 수준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꾀병에서는 명확하게 보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들 보상, 꾀병하면 보상이 딱 떠오르죠. 그런데 신체화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이제 무의식적 갈등의 측면의 문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답안의 그 누브릭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가답안으로 내드린 건요. 선생님들 가답안은 가답안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시를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다양한 답안의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가답안에 있는 걸로 칼체를 해가지고 나갔다. 뭐 점수가 몇 점 이하로 되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2차 준비 안 한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게 이 가답안을 그래서 왜 내냐, 가답안을. 제가 가답안 내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선생님들이 답안을 막 이렇게 동냥하러 다니는 거, 다른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거 답이 뭐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못 보겠길래 우리 팀에서도 답안을 올리지만 사실은 답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이제 2차 준비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떨쳐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9번 문제를 보면 2교시 9번 문제는 자, 이건 내가 진짜 궁금한데 원데이 특강 잘 들으시고 답 잘 쓰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다들 막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여버리시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응급처치와 관련된 법령에 있어서의 내용들. 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원데이 특강 때는 이미 선생님들 문제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라서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빼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딱 이 부분이 나와서 보시다시피 근데 이런 거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2022년 일부 개정에 근거해서 작성할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강의를 해왔지만 2026학년도를 대비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선생님들에게 이 법령의 개정에 대한 걸 굉장히 치밀하게 말씀드리고 더 치밀하게 이전보다 더. 그래서 아마 느끼시겠지만 제가 출제에 관련된 그 연구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아마 잘 맞춰가고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잘 맞춘다고 그렇게 좀 자신하는데 내년도엔 더 그렇게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다만 여기 이제 이론 교육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론 교육에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실제로 법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뭘 써야 되냐? 뭐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쓰고 마지막에 법령에 대한 내용을 쓰면 될 것이다. 또는 이거 두 가지를 써도 뭐 틀렸다고 할 수가 없겠죠.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니까. 심폐소생술에 대한 거 하나, 응급 상황에 대한 거 하나,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교시 12번 문제. 2교시 12번 문제는 12번 문제는 선생님들 문제 풀면서 역시 또 기쁘셨죠? 네. 내 문제를 베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문제풀이, 일부러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내고, 그리고 보시면 파이널에서도 냈잖아요. 선생님들 여기 보면 이 문제의 맥락이 제가 그런 말씀들 드렸었는데, 이론 문제를 출제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론을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이론을 가져와서 예컨대 그 이론의 어떤 개념을 써라 이거예요. 근데 이론의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두 이론을 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정확하게 두 이론을 믹스해가지고 밑에 보면 변화 단계 이론에서 변화 과정을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합격하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딱 그 문제가 앞에 거는 계획적 행위이론, 계획된 행위이론에 있어서의 내용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내용은 그거를 변화 과정을 적용해서 쓰는 것이고, 선생님들 우리 모의고사를 볼 때 정확하게 제가 뭘 풀었냐면 역조건화. 다른 말로 뭐죠? 대체 행동, 그렇죠? 대체 행동, 대체 형성.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3교시로 넘어가서, 3교시의 3번 문제. 3교시 3번 문제 보시면, 자, 뭐였죠? 3교시 3번 문제는, 한 번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마 문제 분류 체계, 오마 분류 체계에 대한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그 NIBP, 우선순위 판정 도구와 관련해서 기준을 써라. 하여튼 평이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마 문제 분류 체계는 하도 오래된 올드 패션이기 때문에 놓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채우고, 그 다음 NIBP와 관련된 것을 쓰셨으면, 무방한 문제였다. 자, 그 다음 3교시 4번 문제. 3교시 4번 문제 역시, 여기 보면 타이틀이 공황발작과 공황장애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기억에 해당하는 행동치료의 명칭을 써라.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게 치료의 명칭, 치료의 방법,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연습이 많이 됐지만, 선생님들 그거에 결국 이게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약물 관련된 게 출제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 다음, 니은의 방법을 영수의 공황장애 적용해서 서술할 것.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법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약물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선생님들 이제 결론적으로, 약물이나 법령이나 계산이나 진단에 대한 문제들이 싹 다 좀 빠졌어요. 근데 제가 시험 딱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노량진에 있는 많은 강사분들이 있는데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약물, 계산, 진단, 법령이에요. 통째로 공통적인 것들은 싹 다 드러내고 나머지가 들어와 있는 형태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공황장애에다가 이 방법을 적용한다. 니은의 방법을 적용한다는 게 노출 및 반응 방지에 대한 내용이고, 노출과 반응 방지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 그 부분이 문제에서 질문이 된 것이고, 자, 그 다음 디귿에 보면, 뭐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했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도 거부하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거부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공황장애 안에서 공황장애의 증상이 아니라 공황장애의 한 그 패턴 중에 증상의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공황장애 발작에 있어서 관련된 증상이 이어진다라고 할 때 비정적인 변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주로 우리가 많이 학습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진단적인 양상들도 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교시 10번 문제. 3교시 10번 문제도 선생님들 제가 예측을 좀 해드렸던, 예언에 가깝죠. 뭐라고 그랬어요? 수용 전염 치료를 낼 것이다. 이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내고 나면 이제 낼 수 있는 게 없다. 거기서 내게 되면 결국 이걸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수용 전염 치료가 나왔고, 실제로 수용 전염 치료 관련된 거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수용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근데 이제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답이 애매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걸 답을 쓰려고 하는데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수용은 뭐고 전염은 뭐냐.
이 부분에 이제 아마 채점을 할 때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답이 딱 갈려서 이거 수용, 이거 전념 이렇게 딱딱딱 갈라주는 게 아니라 답안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게 혼돈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핵심은 수용은 기존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수용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바뀌는 것은 행동이라든가 실제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념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질병의 명칭. 기억에 들어갈 질병의 명칭은 뭐죠? 기억에 있어서 내 생각에는 땡땡땡인 것 같아요. 신체 이형 장애가 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신체 이형 장애 그리고 수용 전념 치료 이렇게 두 가지가 이슈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제가 보니까 지금 지역 정신이 합쳐가지고 전체 문제 중에 9문제가 나왔어요. 이제까지의 출제의 흐름상 그 문제 출제의 빈도가, 지역 정신의 빈도가 살짝 줄었습니다. 기존과 달리. 예, 기존에는 항상 50에서 55%까지였는데 지금 9문제면 살짝 줄고 오히려 모성이 살짝 올라간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경향성상 사실 이 임용시험이라는 게 각 그 영역들,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이 있으면 황금 분할로 딱딱딱 나눠놓은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좀 매스업되고 섞여요. 비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갑자기 빈도가 좀 바뀌거나 비율이 변화되면 그것 때문에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게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 지역 정신 우리 같이 공부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높다. 나는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역 정신에 관한 한 그런 게 없는 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난이도는 낮아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 우리 김동현 팀에서 커리를 듣고 공부하고 같이 따라오신 선생님들은 지역 정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았을 것이고, 그리고 여성 아동이나 성인에 있어서는 문제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가지고 이게 갑자기 포션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을 느끼면서 난이도를 느꼈다면 두 개가 약간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커트라인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갑자기 확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지역 정신에 관한 한 제가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 팀에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지역 정신은 잘 본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누가 부정할 수 없어요. 심지어 현직 교사들이 막 아침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교수님 이번에 되게 좋은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이 들려요? 많이 맞추셨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우리 팀에서 공부하고 지금 시험을 치고 오셨다면 일단 친 시험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과거잖아요.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셨고 너무 수고하셨고 시험 1차 시험 친 거는 지금 이 시점으로 그냥 이제 던지십시오. 과감하게. 채점도 필요 없고 이거 뭐 더 이걸 따져가지고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던지시고 진짜 막 던지네. 던지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우리가 실존주의에서도 배우지만 히어앤나우가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히어앤나우를 지금 여기에서 좀 같이 참여하라고 원래 예정에도 없던 줌도 지금 틀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선생님들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 컴퓨터 한 대지만 여기 몇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진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귀하냐면 저희 강의를 들어서만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 현재까지 공부했던 거 딱 정리하고 다음 스텝을 가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해설은 여기까지 끝나고요. 우리 오늘 시간을 너무 잘 지키는데 딱 5분만 쉬었다가 3시 1분부터 면접과 관련된 것을 제가 가볍게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전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리고 면접을 향한 이제 준비 전략으로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